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확인해 보셨습니다. 관련 기사와 내용 확인해 보시면서 말씀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통화 완화 기조 유지하겠다. 이젠 뉴스도 아니죠. 매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전국 지역 재투자 조합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전 발언에 비해서 조금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정부의 지원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사업 재개,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갖다가 거둬들일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특히 고용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면 그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정부는 이렇게 뭔가 발전을 위해서 돈을 풀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 물가 안정, 견제하는 쪽에 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교과서적 뜻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고 의미를 갖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 부담을 갖다가 버틸 수 없는 사람들한테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현재 20% 정도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데 비해서 소득 상위 20%는 6%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비해서 그 고용률이 한 4%포인트 정도 노동 참여율이 감소한 데 비해 가지고 백인 여성 같은 경우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층 간 또는 인종 간 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고용이 연준의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목표다. 뒤처진 사람들한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력한 경제가 번영을 위한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최대 한의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이 긴축 완화 기조, 통화 완화 기조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 또 한번 확인해 봤고요. 또 앞에서도 워렌 버핏 이야기를 좀 잠시 했었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면서요. 네, 그 지금 막 말씀을 하셨더랬죠. 네. 그러니까 CNBC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상위 4종목,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1,109억 달러어치를 보유를 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00억 달러, 그리고 그다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14억 달러, 그리고 네 번째가 코카콜라 211억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4개 종목이 전체 2,82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69%를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고루하죠. 맞습니다. 애플 네. 빼놓고는 과연 이런 주식들을 갖다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수익을 남겨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국은 성적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또 이민우 전문가님이 BOA를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때도 그 이후로 30% 정도 오른 걸로 네, 저희가 오래 확인했습니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만에도 네. 30%가 올랐죠. 네, BOA도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또 애플 주식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작년에는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샀을 때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표적으로 IT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애플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꾸준히 사들여가지고 작년 4분기 때 지분율로 따져가지고 한 8%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4분기 때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져서 3.7%, 주식수로는 5,720만 주를 매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에 대한 지분율은 5.4%로 낮춰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실수를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팀 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굉장히 비범한 사업가다 이렇게 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애플의 누구죠?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한 격찬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